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자리했고요. 안녕하세요. 박시동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아유, 이광수 대표님 못 뵈서 많은 분들이 그리워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워. 몇 분은 막 화내는 사람 눈물도 없고. 흘리시고 그죠? 야, 요즘에 장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예. 불장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근데 불은 계속 날 수는 없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럴 때는. 불장은 잠깐 올라올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용어는 없는데. 예. 예. 상승장이라고 하나 그냥? 근데 이번 상승장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정도로 뭐 한 1000씩 이렇게 올라간 적은 뭐 한 2번 있었어요. 예. 우리나라는. 근데 그때도 예. 기간이 이렇게 압축적이진 않았어요. 상승폭과 시간을 같이 계산하면은 역사상 유례 없는 음. 어마어마한 상승장이긴 합니다. 지금이. 네. 예. 많은 분들 반갑고요. 오늘도 저녁 방송 하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목요일 날 저녁에 생방송을 좀 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금요일 날 7시에 하니까요. 또 오늘 보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경제만화방 너무 들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또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하루 전에 보면 더 좋고요. 자, 오늘 이광수 대표님이 준비한 내용부터 쭉 한번 좀 풀어보고 또 박시동 대표님 준비한 내용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대표님 미국 상황들부터 쭉 한번 풀어주시죠. 예, 어쨌든 특히 이제는 주식시장하고 자산시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가장 큰 기준점은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니까요. 네. 기준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뭐 지난해 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네.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이제 끝났다. 그 얘기하셨죠. 완만하게 하락되든지 하여튼 그런 정체된 모습을 보일 거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뭐 말들이 많죠. 뭐냐면 트럼프가 뭐 연준 의장을 갈아치우고 그러면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이럴 거다. 저는 그걸 희망사항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왜냐하면 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막 한 사람이 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물론 지금 뭐 미국은 엉망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경제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연준이라는 곳은 중앙은행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만든 일종의 뭐랄까요 이익단체예요. 아, 연준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연준의 주주 중에서 JP 모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경제를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지. 예. 막 정치적으로 막 명령한다고 아, 기준금리가 내려가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뭐 과거에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 거기 세금 한번 털어봐. 세금 줘서 막 이런 거 있잖아. 협박 있잖아. 그런 거 안 통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안 통하죠. 왜냐면 훨씬 더 큰데 그 세력이. 아, 그 쉽게- 금세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임기가 있지만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확실히 지배하는 사회구나. 아, 그럼요. 예, 그게 막 여러 월가, 가지 월가. 이제는 음모론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조금 화나는 거죠. 뭐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때문에 막 금리가 엄청 내려갈 거야. 막 또 뭐 미국에 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금리는 이제 완만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저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완만하게 되거나 이제 일종의 완만하게 하락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자금의 흐름이 크게 틀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자금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일찍이 계속 강조하셨어요. 지난 연말부터.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먼저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명해낸 게 아니라 다음 장에 보시면 네. 이미 미국보다도 신흥국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보면서 미국에서 조금씩 돈을 빼서 신흥국으로 간 거고. 야, 차이가 크게 나는데. 예. 저 신흥국의 가장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있는 거죠. 겁니다. 야.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난해 코스피가 80% 올랐고
미국은 30%밖에 못 오른 거예요. 그런데도 막 아직도 미국이라고 하고 막 미국은 뭐 계속 오른다. 아니요, 계속 계세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 큰 흐름을 읽어야 되는데 이미 미국 사람들도 신흥국 ETF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신흥국 ETF가 올해 들어서면요, 예. 상승률이 막 30~40%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다음 장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차원에서 뭐냐면 이건 이제 아주 길게 보는 거죠. 스펙트럼을 길게 보면 왜 그럼 미국에서 자금이 이동될까?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은 많이 오른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많이 오른 거를 자꾸 보려고 하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5년하고 24년, 26년을 이렇게 보면 24년에서 25년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르고요. 네. 26년 올라가는 거는 조금 속도가 그쵸. 줄긴 했는데 그 뒤에가 이제 그렇죠. 안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쉽게 말해서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과연 저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를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중에 금리가 그런 식으로 완만하게 변화하면 딱 봤더니 신흥국은 에게 저거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흥국 대표적으로 아이쉐어 ETF, ETF에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를 나타내는 표인데 예. 특히 뭐 지난해부터 변화가 일어났지만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저게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 규모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아니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제 신흥국의 ETF를 엄청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요하네. 이런 게 오버랩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음 장을 볼게요. 그럼 이 신흥국 ETF에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료를 저 이제 자료는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저 오픈 멤버십? 채팅방에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공유를 보내줄 했으니까. 겁니다. 예, 근데 잘 보세요. 네. 잘 보세요. 저 그 신흥국 ETF, iShares Core MSCI의 Emerging Market의 ETF인데 예. 거기에서 어떤 주식들이 들어있나 잘 보세요. 핵심은 뭐냐면 일종의 삼성이다, 삼성. SK. 그러니까 한국 있고 그리고 중국 있고 대만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는 건 쉽게 말해서 그동안 TSMC였어요. 그러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오른 거예요. 예, 예. 막 3배 이렇게 두세 배 올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음에 돈이 들어오는데 다음에 어디를 향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니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저게 이제는 현대차가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까지 들어있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ETF를 막 사요. 그러면은 ETF에서 어떤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포진된 한국의 회사들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큰 뭐랄까요? 큰 변화의 흐름을 읽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이 그래서 오르는 것도 있구나. 어쩌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계속 사주면 지수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이제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광수쌤 제가 6천 예상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이제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 5,500을 아직까지 고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제가 5,500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이벤트가 전 있어야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제가 모르는 아니면 새로운 변화들.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도 뭐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예측치 못한 일이 일어나야 목표 주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그 실적 발표 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20조 추정한 다음에 목표 주가를 20만 원 제시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왔어요. 나왔어. 좋아요. 잘했어. 그런데 그때 목표 주가 제시할 때 20만 원 제시할 때는 주가가 10만 원일 때 20만 원 제시해서 한 거예요. 근데 주가만 15만 원 올랐다고. 예.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목표 주가를 25만 원 올리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지금 만만하게 보시면 제가 뭐 지수가 5,500 이제 5,200이 벌써 되긴 했는데 예. 이게 한 8% 뭐 7~8%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뭔가 여기서 새로운 제가 얘기죠. 이제 이광 쌤이 못 보는 게 있어. 네, 돗자리 하나 피시죠. 예, 네. 이 사람의 심리가 있거든. 대중의 심리. 이게 한국 사회의 또 특성이 있거든. 네.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이상 올라가면 뭔가 경계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빨리 오르니까. 예, 그러니까 경계 구간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큰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 코스피의 지수 역사 아까 박수홍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코스피의 상승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1980년대부터 의미 있게 지수를 볼 수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수가 크게 오른 건 1987년하고 88년, 89년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청와대 계실 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과거에 저렇게 크게 오를 때 지수가 200%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오른 거 한 100% 정도 있죠. 그러니까 과거처럼 저렇게 빠르게 오른 기간에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런 이제 연관설상에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이 막 이제 사기 시작했다. 신흥국으로 대표적인 게 한국이다. 그렇지. 그래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는 과거하고도 유사할 수 있겠구나. 유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과거처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100%가 더 남은 거죠. 예. 상승률이. 근데 그게 과연 1년 안에 될 거냐, 2년 안에 될 거냐, 이거를 좀 이제 고민해 보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근거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냥 근거 없이 야, 미국에서 빼서 대한민국 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도 똑같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제발 근거가 있이 사야 돼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냥 예를 들어서 박시동, 이광수가 얘기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거가 있으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그럼 대한민국 주식을 왜 살까요? 예. 단순하게 금리가 완만하게 인하돼서 그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피킹하는 거죠. 근데 그 피킹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PBR.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뭐 2배가 오르고 이렇게 올라도 PBR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아직까지도 저렇게 낮다. 1.6.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강력한 건데 예. 대한민국이 MSCI의 특히 이런 이머징 국가 중에서 다음 장 표를 보시면 가장 이익 성장률이 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가를 결정한 건 이익 곱하기 배수인데 그러니까 배수에 대한 어떤 변화도 있지만 이익이 증가하니까 왜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세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올해 특히 이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저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주식을 사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 이따도 이제는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일단 같이 볼게요. 코스닥. 그러니까 그 예. 근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스닥이 덜 올랐다.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했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덜 올랐다고 해서 오르는 거냐? 주가가 그러면 뭐 지금 덜 오르는 거 다 사세요. 그렇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올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걸로 가서 관심 있게 보는 건 중요한데 그것만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음 장 보면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이걸 잘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비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덜 올랐는데 비싸요. 왜 비싼지 아십니까? 회사들이 이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내에서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는 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특히 대형주가 증가하니까 우리가 자신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근데 코스닥을 단순하게 못 올랐다는 걸로 우리가 몰려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러면 차라리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ETF가 있잖아요. 네. 뭐 10개, 20개 이렇게 좀 그 규모가 좀 큰 데들 그 중심으로 ETF가 형성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스닥은
그런 게 더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코스닥 150 뭐라든지 이런 걸 이제는 보시는데 어쨌든 개별 주식은 굉장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게 한번 의문점을 던져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과도하게 정책의 어떤 기대 그런 것들 뭐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이게 몰리면 기본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그러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있지. 거예요. 그게 위험하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시하는 거예요. 정책도 그런 워딩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조금 다르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일단 코스닥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온 김에 예, 코스닥 예. 부분만 그냥 말씀을 예. 드리면은 예. 뭐 대동소이한 말씀이에요, 유광수 대표님하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예. 코스피가 올라갈 때와 예.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코스피 2200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지금 5200이에요. 야, 3000인데 팔까? 너무 비싸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4000을 돌파하다니 5000을 돌파하다니 이걸 지금 6개월 이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마다 저랑 이영수 대표님이나 뭐 다른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찮습니다. 더 오릅니다. 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적이 있어요. 네, 네, 네. 삼성전자 뭐 현대 아무튼 뭐 SK. 조방원 예, 등등등에서 예, 다 성과가 있어요. 예.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과 근거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예를 들어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1, 2등 하고 있는데 저 밑에 3등 잔잔바리. 마이크론 뭐 예. 이런 거. 걔가 지금 도대체 너 실적 곱하기 몇 배를 받고 있다고? 근데 너보다 잘하고 있는 나는 내가 지금 너보다 덜 평가받는 건 좀 문제가 많아. 한국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도 이제 시장 좋아지잖아. 그럼 나도 재평가 받아야지. 적어도 내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너한테 30% 정도 디스카운트 맞는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다. 그렇게 계산해도 나는 지금 싸. 그러니까 나는 지금 더 올라갈 룸이 많아. 이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있다. 싸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점이야 라고 해도 그냥 많이 올라서 어지러졌을 뿐이지 실제로 쌌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코스닥을 보자는 거예요.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수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처럼 땅땅 터져는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로봇은요? 없어요. 힘들어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든 뭐 어느 섹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 지금 실적 때문에 오른 거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싸냐 비싸냐를 봐야죠. 예. 실적 곱하기 뭘 해도 아까 이경수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그게 이제 정식으로 밸류에이션인데 뭐 어느 회사라고 그러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시긴 합니다만은 지금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회사는 7,000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뭐 바이오 아니에요? 7,000배 정도 되면 바이오지 뭐. 바이오는 아닌데 아무튼 예. 7,000배를 받아요. 예. 말이 되냐 이게 7,000배가 전 세계에서 굳이 말하자면 제일 비싸요. 그래요? 그렇죠. 어디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가능한 밸류에이션이냐 그런 주식이 존재하냐. 너 10,000원 벌었는데 사람들이 너를 7,000만 원짜리 인간이라고 쳐준다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싸요. 무지개 로봇이래. 네임 보고 막 올라온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코스피의 리딩의 제일 근거였던 실적 약해요. 싸냐 비싸요. 자, 요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코스닥 활성화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코스피 5,000위원회가 코스닥은 그럼 우리는 3,000으로 목표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헛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특징이에요.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스타트업, 테크 뭐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원래가 정책 관련한 민감도가 높은 애들입니다. 금리 관련해서도 민감도가 높아요. 예. 금리 오르면 작살 나요. 금리 내리면 먼저 뜨는 게 이겁니다. 이건 원래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네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원래 정책 뭐 금리 같은 이 큰 매크로 예. 흐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해야 돼요. 기대감으로. 얼마짜리냐는 둘째 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 때 경험을 했어요. 이 정부 여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은
한다면 하네. 음. 봤어요. 음. 코스닥도 살린대. 한다면 하겠지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팩터가 시장에 던져진 거는 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걸 우린 믿긴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코스닥이 뜰 것 같아라고 믿는 것도 저는 맞다는 거예요. 이 코스닥을 둘러싼 메커니즘에 따르면. 네. 맞아. 그런데 그럼 뭐 사지라고 봤는데 살려고 했던 애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 널린 거야. 너무 싸고 너무 좋아 애들이. 근데 코스닥에서 이제 살려고 봤더니 다 비싸고 못 믿겠고 아리까리해요. 시장은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은 아리까리해. 어떡하지? 저는 여기서 이번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를 제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죄다 코스닥 ETF로 가는 거지. 아. 이게 신의 한 수인 거죠. 예. 잘 보시죠. 종목은 시장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은 아리까리해. 아, ETF로 그렇구나.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 우리 도박의 민족 아닙니까? 또. 예, 두박이 민족. 두 배로 가자. 그래서 그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가 또 더 떴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자분들이 고기랑 야채랑 이런 시장이 많은데 이번에 정부가 과일 시장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 거긴가 보다 하고 가긴 갔어요. 근데 사과가 올라갈까 배가 올라갈까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바구니에 다 과일 담자. 바구니를 사버린 거야. 자, 그러면 지혜롭다. 예, 지혜로워. 과일 바구니를 파는 과일 업자는 예. 과일 바구니가 잘 팔리니까 파는 거예요. 예. 그럼 과일에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ETF가 끌어가면 사후적으로 패시브적으로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과일 업자가 사과를 산 거란 뜻이에요. 그렇지. 코스피는 개인이 그러네. 삼성 사자, 하이닉스 사자, 현대 사자 한 거고 지금은 ETF가 뜨니까 밑에 주식들이 밑에 뜨는구나. 주식들이 ETF에 담기는 거예요. 아, 담기는 거구나. 이 흐름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바이오. 로봇에서 1위부터 묻지 말고 다 올라가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패시브예요. 어. 지수 따라가거나 ETF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상승장과 코스닥의 지금 상승 요 며칠간의 흐름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 너무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게 이거를 정당화할 진짜 실질적 변화가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ETF가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갈 때는 역시 두 배로 내려가요. 이 레버리지는 당연한 예, 거고 예. 거꾸로 뭐냐면 ETF가 내려가면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은 두 배로 빠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할 만한 후발적 모멘텀이 빨리 나와줘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뭡니까? 지금 개인들이 ETF를 끌어올리잖아요. 예. 그 돈이 끊기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로 절단 나죠. 그렇죠. 그럼 안 절단 나려면 어떻게 해요? 연기금이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수급, 외국인 수급이든 연기금 수급이든 중장기로 탄탄하게 받쳐낼 수 있는 안정적 수급이 확실히 보장돼야 아니 돼요. 그래서 질문 여기서 네, 네네네. 질문해도 돼요? 네네네.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렇죠. 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매도를? 비중, 그러니까 네네. 주식을 비중. 그동안 많이 국내 주식을 많이 사다가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네네네네. 최근에 매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네. 며칠째. 네.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니 이제 그거는 음. 매도 안 하는 걸로. 아, 뭐냐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매도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아, 결정 났어요. 아, 뭐냐면 이광수 대표님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게 네. 남들이 다 신경도 안 쓸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저기 뭐지 유산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줘야 돼요. 이광수 대표님이 예리하게 지적한 거예요. 뭐냐면 야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 아니고 내가 세일즈 해봤더니 니네 연금도 안 사는 주식을 왜 나한테 팔라고 그래라고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연금이 그동안 정식으로 연금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계속 줄여왔어요. 예. 지금도 줄어진 상태예요. 윤석열 때는 더 줄였어요. 2년 전에. 예. 제가 그때 막 아주 거품을 불었죠.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 할 때도 모르겠어요. 그 며칠에 하나. 근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말고. 아니 김성주 전 후보한테 전화하려고. 네네네. 여기 아, 거기 있어요? 국민연금 네. 공단 이사장이도 뭐. 아, 그래요? 네. 전화할까? 아, 그거 안 좋아. 그거 안 좋은 거지. 근데 전화 안 아무튼 할게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놨어요. 예. 예를 들면 14.4로 줄여놨어요. 예. 네가 연금 자산이 100만 원이면 14.4만 국내 주식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이해가 안 그걸 더 되더라고. 늘린 게 아니에요. 늘린 게 아닌데 이미 해놓은 국내 주식이 지금 삼성전자 3배, 하이닉스 3배 이렇게 올라가 됐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올라서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판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더 팔아야 돼요 지금. 그렇지.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에 연금이 팔아가지고 시장을 지금 참으로 그러니까. 견질 판이에요. 말이 안 돼. 그래서 규정 자체를 14.9로 올렸어요. 올렸고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정도까지 변동이 있더라도 일부러 줄이지 않아도 된다고 룸을 열어줬어요. 이거는 기본인데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 투자 룸을 연 것까지는 뭐 당연히 잘했다는 거고 제가 지금 코스닥에 들어와야 된다는 정부 활성화 대책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개인들만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 자금이 지금 ETF로 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성, 영속성 이거를 담보하기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연기금은 장기 투자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연기금이 왜 그동안 코스닥에 안 했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코스닥에 들어있는 주요 종목들이 연기금 투자 풀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드리면 내가 연기금이야. 저 주식 참 좋은 것 같아. 내일 당장 사야지. 이렇게가 되지는 않아요. 사도 되려면 사도 되는 종목군, 유니버스, 풀 안에 심사를 봐서 그걸 넣어야 되거든요. 코스닥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코스닥 관련해서는 그래서 평가지표에 반영도 안 돼. 저 코스닥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는데요. 누가 누구 하라고 그랬니?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준다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실질적인 변화죠.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지금 자칫하면 유동성이 잘못해서 끊기면 쑥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연기금이 중장기적으로 쭉 받쳐준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신기술, 방산 이런 것들이 국민성장펀드 이런 성장펀드 이런 데서 밀어줘야지. 활로를 밀어주고 밀어줘야지. 사서 실적을 높여주고 딱딱딱 국책사업 같은 거 딱딱딱 그건 할것 끊어주고 같은데. 그렇게 돼서 각 사기업들도 터져주고 그 나머지 섹터에 있는 애들도 실적으로 잡히는 모멘텀이 빨리 마련되면은 괜찮은데 자칫하면 조금 예리하게 봐야 되는 구간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도는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정부가 뭔가 할 것처럼 생각해서 늘 믿는다. 우리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는. 가자. 그러면 개별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조금 힘드니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승에다가 조금 생각하는 코스닥 ETF는 그나마 코스닥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당분간은 차라리 그게 조금 추천드리되 그거는 언제든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조금 주의하면서 몰빵하지 말고 그렇게 좀 보시다. 여기 이제 코스피하고의 뉘앙스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게요. 뭐냐면 원래 코스피 ETF는 손절매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결혼할 때나 집 살 때나 그때 잠깐 팔아라 이 얘기지. 근데 코스닥 ETF는 손절매를 할게요. 좋다.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응하셔야 되고 아까 박시영 대표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방향성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스피는 개별 종목을 샀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ETF로 결국엔 낙수 효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반대로 영향이 엄청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는 거 좋습니다. 하시고 그러 대신 코스닥 ETF는 손절매 한다. 예를 들어서 10%가 빠지거나 그 범위는 좀 줄일 수 있어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 이상으로 빠지면 ETF를 판다. 근데 코스피 ETF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절대 팔지 말라. 그런 얘기를 뭐 1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ETF는 그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네. 그러니까 코스피 ETF는 손절매 없고요. 코스닥 ETF는 손절매 원칙을 준수해라.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네. 정리 잘한다. 네. 잘한다. 자, 광고 하나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또 준비한 자료 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첫 번째 광고 두부베개 이거 너무 잘 나간대. 근데 이게 우리 멤버십 회원들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보고 너무 좋아서 막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막 구입해서 너무 좋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수면 건강을 책임질 특별한 베개 소개해 드릴게요. 뭐 저나 이광수 대표님이랑 박신동 대표 모두 베고 있는 두부 베개입니다. 코즈코즈의 두부 베개입니다. 경주 베개 좋다 해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직 베개 정착 못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드디어 코즈코즈 두부 베개 만나고 경착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사람마다 목 높이랑 경추 라인이 다 다르거든요. 두부 베개는 듀얼 서포트 칩 지금 요 안에 칩이 대표. 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칩이 들어 있는데 이걸 넣었다 뺐다 해서 높이를 다 맞출 수가 있죠. 내 목에 맞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바로 자도 옆으로 자도 목이 참 편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옵니다. 실제로 제 구매율도 높고요. 선물로도 인기가 많아서 한동안 계속 품절이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 이 베개 안 히든넥이 분리돼서 통 세탁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매일 쓰는 베개인데 관리까지 쉬우니까 정말 좋겠죠? 지금 두부 베개 최대 56% 할인 중이고요. 박시영 TV 채널 한정으로 베개 커버
지금 저희가 선전해드리는 이 커버보다 좋은 커버가 하더라고. 이건 옛날 버전이고 그래요? 아, 그래요? 좀 바뀌었더라고. 색깔도 바뀌었어요?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 받아보신 분들이 이거보다 좋대요. 요즘에. 우리 PD도 받았다고 하던데 이거보다 좋죠. 색깔은 바뀌었습니까? 그냥 색깔은 흰색이고 흰색인데 더 좋다고. 아 이거 우리도 저 바꿔주세요. 아니 제가 최근에 예. 목이 아픈 거예요. 쫙 없었는데 네.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뭐야 이거 안 배우셨구나. 저희가 지방 가거든. 예. 주식 아가방 강연하러. 그럼 주무실 때 거기서 이거 이거 갖고 다녀야 돼. 갖고 다녀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진짜로 이게 한번 맛들이면 못 헤어납니다.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이 잘 나집니다. 오늘부터 수면 건강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시영 TV 메시지 남겨주셔야 구매하실 때 베개 커버 증정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두 번째 광고 마저 하고 진행할게요. 노량진 방석 이것도 뭐 아주 잘 나가죠. 요즘 엉덩이 허리 자주 아프신가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뒤척인다면 자세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정답은 엉덩이가 닿는 밀도에 있습니다. 100만 원 넘는 의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는 바닥입니다. 의자는 뼈대일 뿐 실제 하중을 지탱하는 건 시트의 밀도입니다. 저가형보다 3배나 더 탄탄한 70D 초고밀도 노량진 방석을 보십시오. 이거 진짜 탄력이 대단하죠, 사실. 이 탄탄함이 척추의 수평을 지탱해서 허리 무너짐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지금 네이버에서 리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는셈 치고 샀는데 인생 방석 만났다는 실제 극찬 그리고 가족 재구매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젤 부분도 있죠, 뒤쪽에. 뒤에 넘겨보면 뒤에. 젤 여기에 젤. 그 하얀 거? 하얀 거가 이렇게 앞에 두껍게. 있고 뒤에 젤 부분도 있고요. 두껍게. 고분자 젤이 하체열을 시켜 이렇게 끝까지 젤. 집중력을 유지해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 39,900원으로 확실한 건강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겠습니다. 구매 안내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070-4647-096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방석 만나봤습니다. 지금 깔고 앉아 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좋고 안정감이 있죠.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기판처럼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 우리 경제바라방에 최저가된 제품이야. 이분이 옛날에 그런 거 썼어. 주식 하려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나. 거기에도 딱 들어맞는 방석이라고. 예. 자, 좋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최근에 이렇게 조정 같은 게 그때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조정 없을 거다. 뭐 큰 폭으로 떨어져 약간의 이런 건 진폭은 있겠지만 큰 조정 없다라고 단언하셨는데 오늘도 초반에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코스피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그 기념해서 보냈던데 5,200 얼마? 12? 좀 내려주세요. 아까 그거 누가 5,521. 요거야. 요거. 5월 악년님. 소리 질러! 5,220. 아니 1원도 보낼 수 있어요? 가능한가 봐. 다 뭐 하면 되겠죠.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나 저분 때문에 정확히 수치를 지금 기억한가요? 5월 악님. 저분도 저기 오픈 채팅방에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눈에 익습니다 아이디가. 여러분 코스닥 가신 분은 코스닥 지수 좀 보내주세요 그럼. 코스닥 지수는 얼마인가? 1190인가 얼마 94인가 아무튼 그렇지. 뭐 그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망은? 코스피 5,200이 돌파됐는데 앞으로 전망. 네. 묻고 따블로 가야죠. 네. 저는 뭐 네. 웃기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예. 어차피 전망이니까요. 예. 예. 긍정적인 뷰를 한껏 담아서 연말까지로 넓혀서 6자를 보겠다라고 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를 보겠다. 저하고 동맹을 맺었어. 박시동 훌륭하다. 예, 그렇게 판단한 연말까지요, 이유는 여러분. 연말까지. 박정 대표님은 지방선거까지고. 저는 연말까지. 아니 근데 네. 사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강연할 때 여의도에서 두 분은 어쨌든 상고 약간 하중 약간 이렇게 곡선을 했었어요. 네. 그럼 지금 박시동 대표님도 약간 그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셨는데 약간 바꾼 거죠. 네, 연말까지 예. 올라간다. 네, 바꿨어요, 제가 오늘. 오늘 바꾼 건 아니고 한 2, 3일 전에 바꿨어요. 원래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방송 가가지고 하도 대답을 강요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오케이 하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가야죠. 진짜 저 이재희 명신님 네네.
1164 딱 맞네. 1164.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몇십 밑에 명이십니다. 맥님은 11,644. 이건 뭐야? 양심. 1을 하나 더 붙인 거야. 그냥 야. 일부러 더 드릴. 네네네. 저희 슈퍼챗 많이 보태드리려고. 아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센스 있다. 센스 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예. 지금 5,200까지 만들었던 여러 팩터들이 그대로 생명력을 일단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광수 대표님이 이제 금리나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글로벌리한 유동성 수급이 대기하고 있는 거 외국인 수급 같은 거 얘기하는 예.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미국이 일으키는 막 지정학적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미국에서 나오는 돈들 다 막히고 피곤해지고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자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이 예상하는 현재 예상 실적에 다 부합한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실적 추정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좋아진다고 보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내고 있는 여러 실적 문제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런 전제 하에서 예. 그냥 재미삼아 예. 오늘 그냥 말씀만 드리면 예, 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인가. 예. 예를 들어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발표가 이제 법안이 예. 빠르면 이번 주나 아무튼 뭐 2, 3주 안에 예. 통과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광수 대표님이랑 저랑 늘 걱정했는데 법안은 참 좋고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이 취지가 뭐냐. 지금 쌓아져 있는 자사주를 진짜로 소각해서 남은 주주들에게 주당 순이익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늘 이 재벌 대주주 이런 애들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은 늘 뒤통수를 지금 수십 년째 맞고 살아왔어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바로 뭐 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자사주가 얼마 없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회사 자체나 대주주에게도 모종의 이득이 된다. 이미 정보 등등등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했을 예. 때 예. 그런 회사들은 이 법 통과 후에 자사주 소각하겠지만 정작 큰 손들 그렇죠. 삼성이나 지주사들 SK 예, 뭐 이런 데 왕창 해야지. 들고 있는 애들 그렇죠. 얘네들이 정말 이 제도 개혁에 본령에 부합하는 행동 할 거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건 퀘스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발표했잖아요. 멋있다. 저는 이게 좀 예. 이렇게 큰 애들도 하는데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현대 같은 데 따라와야죠. 현대자동차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계속 인사했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류의 뭐 흐름들 보여줘야지. 그런 류의 흐름들이 나올 수 네.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 진짜로 이제 재벌급들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이 정책 모멘텀에 맞서면서 나는 자사주 뒤로 빼돌릴 건데요. 이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아, 국민들 눈초리가 따가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예. 따가울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실행력을 만약에 보여만 준다면 법 통과 이후에 그럼 이거 몇 포인트일까요? 300포인트 됩니다. 통이 크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봤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0점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5,200인데 재미삼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00 올리자 이거예요. 그렇지.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100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5,300 거고요. 맞습니다. 5,300까지 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을 대통령이 금지. 세게 얘기했어요. 금지였지. LS. 엘사 딱 LS지 뭐. L로 시작하는 회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손 들었죠. 손 들고 어. 저희 분할 상장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100이야? 이거 100 봅니다. 네, 5,400 갔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분할 상장 하려고 했던 애들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웬만하면 한국 내에서는 이 정권 내에서는 적어도 투자자들이나 정부의 이 기대에 반하면서 쪼개기 상장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가치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이브가 지금 이렇게 좋아? BTS가 이제 앨범을 내? 그럼 난 투자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왜 못했냐? BTS 좋은 걸 누가 몰랐냐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투자하려고 딱 치면 월드 투어 직전에 주식회사 BTS를 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값을 그대로 못 쳐줬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배후 효과를 고려하면 이것도 한 100점짜리. 야, 이렇게 5,500.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예.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 예. 이것도 100점짜리 이상. 그렇죠. 100점 더 되죠. 솔직히 얘기하면. 5,600까지는 올라가.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재미삼아. 그다음에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6월, 7월부터 이제 쫙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풀 거 아니야 하반기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는 나 이게 거. 엄청 크다고 봐. 이건 엄청 크죠. 저는 이건 한 300점. 이게 500조짜리. 500조가 다 들어온 건 아닌데. 한 300조. 그렇죠. 500조 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들어온단 그러니까 말이죠. 6천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수급으로 치면은 최하 3,400. 200조 단위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200조 수급이 들어오면은 이건 더하기잖아요. 예. 요거를 한 300점으로 보자. 이런 그럼. 식으로 재미삼아 했더니 대형 호재들이 예. 적재적소에 지금과 그래, 저도-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준다면 예.
충분히 투심이라든지 네. 이런 상황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걱정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지. 네, 그렇지, 환율은 높고 낮은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안정적이냐? 아니요.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런 경향이에요. 지금보다 높아지면 수익이 올라가도 그렇지. 내 수익만큼 환율로 환전하면 꽝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높아진다는 전제가 있으면 지금 빼는 게 나아요. 예. 그게 매도 압박이에요. 근데 높던 낮던 밴드가 일정하다. 또는 낮아진다는 기대가 생기면 쑥 내려가요. 그러면 적어도 매도 압박은 사라져요. 야. 이것도 한 100점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근데 지금 1,430인가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네네네. 있겠더라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추가적으로 적재적소에 나와야 될 그라운드 같은 어떤 배경 효과, 어떤 호재들을 생각해 놓고 이게 이제 투심이라든지 이런 걸 시너지를 내면 뭐 누구는 막 7천도 얘기해. 실전 나와요 지금 외국에 나와야 평가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논리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말이 되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또 시장을 압박하고 근데 아까 같은 그 LS 같은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외국의 국제 정세 이런 게 이제 변수가 그건 이제 있을 것 컨트롤 안 같은데. 되는 컨트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아까 질문에 미국과 이란 전쟁하느냐 이건 잘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사실 변수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 변수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럼 예를 들어 트럼프가 갑자기 이번에 약간 타코가 됐습니다만 갑자기 협정이고 뭐고 니네 관세 다시 올려. 나 저번에 했던 것보다 돈 더 내놔. 예를 들어 이번에 일어났던 이벤트처럼 이렇게 예상이 없던 일들이 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자, 그 그런 게 대목에 또 없다는 하나 전제하에. 여쭤볼게 네네. 궁금한 거. 그럼 지금 분위기상 그 캐나다로 갔잖아요. 비서실장이나 그 수주하러 네네네.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그것 때문에 좀 긁힌 거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한테 저기 압박하는 거냐 자동차 현대자동차까지 따라가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또 이거 하나오션이나 막 등등 네네네네. 그 갖고 있는 분들은 대단히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전망 찍어보세요 그냥. 그러면 전망. 이거는 박시영 대표님이 먼저 돗자리 한번 펴보세요. 예. 이게 어제 내가 무릎팍 도사님 아니십니까? 어제 네네. 누구였더라 누가 차지호 의원하고 나왔을 차지원이 때나 차지원이 뭐 물어봤더니 뭐 좀 알 것 같은데 차 의원님은? 되게 이제 내가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은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이럴 때는 반반으로 가져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독일하고 양쪽을 나눠줄 거래. 왜냐면 그 조선 저거를 잠수함을 한쪽 나라로 몰기에는 좀 부담. 박선원 의원이 얘기했나? 박선원 의원하고 누구 나왔지? 우리? 김준영 의원이 그 얘기했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럴 경우는 카나다 입장에서 반반 나눠줄 거라는 거야. 그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들은 얘기 있습니까? 제가 들었으면 전 국가기밀 누설의 당사자 아닙니까 제가. 예. 근데 비서실장이 갔다는 거는 대개는 잘 안 될 때도 가지만 보통은 가능성이 높을 때 가요. 가능성이 높을 때 막판 조율할 거 있잖아. 야 이것까지 좀 더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판에 그걸 조율하러 가지. 그렇죠. 가능성이 없어 안 가요. 네. 가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를 왜 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다. 네. 보통 국정운영을 아는 사람들은 네. 안 될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거든. 네. 저는 그냥 생각이에요. 예. 전 캐나다가 좀 발 뺄 것 같아요. 결정을 못 하고. 굳이 지금 잠수함을 발주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미국은 한판 붙자며. 붙으면 완전히 지금 캐나다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다 국가 예산을 쓰고 잠수함을 만들 때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바빠 죽겠는데 왜, 그럼 비서실장 왜 불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 발주 자체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막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호재가 떴을 때 오히려 그렇죠. 그때 따라가면 되거든요. 딱 하면 된다. 네. 자 부동산 얘기 조금 해볼게요. 네. 요즘에 대통령께서 우리 이광수 쌤이 늘 이야기했던 세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일단을 내비쳤어요. 네. 그죠? 다주택자 저는 중과세 1단이 아니고 한 3단, 4단까지 내비치신 것 같은데. 세게 얘기했어. 그거 야 앞으로 또 뭐 기대하지 마. 1년 전에 약속했던 그대로 우리는 간다.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얘기 원래 철학이 있으시잖아. 뭐 누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지키기로 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에요 사실. 근데
1년 뭐 이거 한 4번을 지금 계속 끈 거잖아요. 그리고 1년 전에도 5월 9일 날 이렇게 종료되는 걸로 했는데 그것도 유예 없다 하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이걸 가지고 강남이나 뭐 등등에서 움직임이 좀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의지를 보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에는 먹히잖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안 먹혀요. 근데 그 안 먹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예.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말하면 안 따라요. 공무원들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거 안 하겠다. 예. 5월에. 예.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시장에서 뭐냐면 그럼 안 팔면 돼.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바로 X에다가 뭘로 올리냐면 그러면은 버티는 게 힘들게 하면 된다. 그치. 이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럼 얘기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빨리 보유세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손발이 안 맞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먹히진 않아요. 정책이. 이 중요한 포인트네. 주식시장에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은 안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예를 들어서 뭐 하라고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막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부동산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이번에 중요한 또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뭐냐면 대통령이 양도세 유예 분명히 없다. 위에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제 오늘인가요? 하여튼 정책실장이 한 2달 정도는 연기할 수 있다. 자, 그 발언이 근원지가 뭘 것 같으세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얘기했겠지 민주당에서. 아우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도세 5월 해요. 2달만 버티면 7월이면 그때 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 혈압 오르면 안 되는 거죠. 진정.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책이 시장이 안 먹힌다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중요한 나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할 건 해야 한다 이거지. 할 건. 오히려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고요. 할 건 하고 오늘 그래서 그리고 지지를 받고. 그리고 노후청사 활용 공급 계획을 잘 내놨어요. 상당히 뭐 9,984억 정도를 내놨고 서울하고 경기 뭐 인천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이것도 이제는 정부가 한 거예요. 정부가 한 건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이 없어요. 강남은 쏙 빠졌어요. 유일하게 뭐냐면 강남구청에 360호 만들겠대요. 지금 집값이 불안한 이유가 어디입니까? 강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강남은 쏙 빼놓고 예를 들어서 과천이 엄청나게 지우고 용산이 엄청나게 지으면 강남이 안정이 됩니까? 이건 직관적인 거잖아요. 강남에 땅 엄청 많다고요. 지을 때. 근데 왜 강남엔 안 짓는 겁니까? 강남엔 왜 청년과 서민과 그리고 신혼부부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왜 강남엔 안 짓는 거예요? 강남에 땅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는 안 지어. 그리고 왜 엄한 데는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유가 뭘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그냥 화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화내니까 누가 너 뭐 일 안 시켜줘서 화내? 아니요. 누가 그래? 누가? 저 생각도 없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손발이 안 맞는다. 대통령 의지를 보였잖아요. 예. 어떻게 막 하루 이틀간 막 X에다 그렇게 열심히 올리고 대통령이 엄청 바쁜데 그건 뭐냐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의지를 보여주면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나?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주가 5천 오르니까 다 자기가 했대.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저도 이제 약간 첨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관리하는다고 생각을 만약에 해보고 어떤 정무적이든 뭐든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접근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양도세 중과 유예 없음 딱 이렇게 멘트를 해도 사실은 장관이 해도 돼요. 정책시장이 해도 되는데 누가 했어요? 대통령이 했어요. 그 재연장 될 거라면 오산 그걸 기대했다라면 오산 이렇게 그러니까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판대장이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니까 대번에 시장에서 진짜 유예가 없다고 확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는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이재명은 그럼 어떻게 해? 버티든지 팔든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팔라고 해도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그래 잘 됐다. 이걸로 그럼 정부를 좀 압박해보자. 어떻게 파냐? 3달 내에. 내일 모레가 5월 9일인데 이걸 어떻게 좀 압박해보자. 그래? 아니야.
이건 원래부터 예정돼 있던 거야. 근데 없던 게 만든 게 아니야. 그렇죠. 또 한 번 디펜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대통령 발로. 그랬더니 야 그럼 별 수 있냐? 버텨야지. 버텨? 버티는 이익이 파라스테이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걸 또 보여줄게. 그럼 뭐예요? 사실상 보유세조차 올리겠다는 얘기. 레이더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강력하게 시사했어요. 대통령이. 시사한 거지. 그리고 아니야 그래도 버텨. 아니면 싼 거부터 팔어. 나는 저 수도권 밖에 어디 지방에 살지만 서울권 도저히 못 팔어. 싼 거부터 팔아. 그래? 비거주 1주택? 그건 뭐 투기 아닌 것 같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눠볼 수도 있어. 계속 지금 대통령 발로 멘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슬쩍슬쩍 보여주던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시장을 포위해 가면서 이 암세포 도려내서 쭉쭉쭉 들어갈 때 지금 본진으로 갈 때 늘 나와야 되는 진짜 핵심적인 대책이거든요. 네. 그게 염두에 있다라는 직접적인 멘트가 대통령 발로 나왔을 때 이제는 뭐예요? 이거는 전쟁이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거는 그 제가 말도, 볼 때 그 말도 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없을 것 같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시장 또한 없어. 없다. 이게 왜 얘기했지.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너무 쉽게 선언됐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그렇죠. 넘어갔다. 그렇죠.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세요. 그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정부 이기는 시장이 어디 있어? 이게 서구 오히려 자본주의 시대에서 여기에서는 상식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시장을 과대평가해서 넘겨져 버렸거든요. 네. 그 말 틀렸다 우리가 진보 쪽에서 늘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대통령이 나왔어요. 네.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그리고 나는 관리할 수 있는 모든 대책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준비할 수 있어. 이게 이미 힌트를 줬고 그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는 힌트를 줬는데 만약에 여기서 물리거나 지잖아요. 부동산 전쟁은 끝나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선전포고가 울린 거 아니야라고 저는 사실 굉장히 무겁게 봤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죠. 정권의 명운을 걸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루뭉실하게 있다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정무적인 고려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한두 달 미루시다는 얘기 오늘 바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흐지부지 되거나 약한다. 큰일 나지. 이건 큰일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이재명 대통령 발 부동산 전쟁이 시작됐다. 선포됐다. 그렇죠. 선포됐다. 그렇게 위중하게 오케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좋습니다. 때는. 우리 또 박승 대표님이 마무리를 또 깔끔하게 해주셔서 약간 흥분을 가라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화낸 거예요. 근데 진짜요. 진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자금의 흐름이 변화가 되면요. 코스피 지수 만 금방 갑니다. 맞아요.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도 여러분 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변화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파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없어져야 새롭게 시작하죠. 그런데 다 보호해주고 안 없애지고는 어떤 변화도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건물이 아름답고 많이 지어진 데가 시카고인데 이유가 뭐냐면 시카고 대화재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불을 내자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오는 부동산의 기득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는 파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비장한 가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6만 가구가 하면서 비장으로 이게 6만 가구 분양할 겁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으세요? 아니 이제 다른 거 있어요. 광고 하루 이봉산 광고하면서 차분해지기 바랍니다. 광고하면서 화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자 하루의 몽사 믿을 수 있는 화 많이 내는 분들 이거 드세요. 믿을 수 있는 제조사 노바렉스가 만든 수험생 영양제 하루인 홍삼. 고등학생 자녀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대입준비 3년. 피로회복이 중요한 수험생들에게 체력을 보충해 주세요. 하루인 홍삼은 홍삼, 녹용, 치매약이 든 공진당 컨셉입니다. 피로회복 홍삼이 시각처 기준 2배 6mg. 원규회복 녹용, 침향도 하루 16mg. 지구력 보강 옥타코사놀이 20mg, 면역력 성분 비타민 B, 아연이 고함량 등 복합 영양제입니다. 액상 홍삼이나 비타민 맛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많으시죠? 작은 알약 하루인 홍삼은 냄새가 없어 건강식품 못 먹는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부모님들은 구매평을 확인 바랍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수험생 피로회복, 고등학생 영양제, 고3 영양제로 많은 분들이 검색, 구매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첫 페이지에서 검색되고 많이 구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홍삼, 녹양, 보약의 10분의 1, 6개 구매 시 32,000원, 11개 26,000원 꼴. 수시 정시 모든 시험 수험생에게 홍삼 녹용이 힘을 주세요. 업무에 지친 직장인 아빠와 기력 부족 부모와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 링크나 네이버에서 하루임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루잉 홍삼 만나봤고 마지막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원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죠? 이런 분들 부담 줄이기 위해서 비교원에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에 달하는 혜택을 전액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은 55인치 삼성 TV를 선택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 모든 회사가 비슷하니 혜택만 잘 챙기면 됩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히 하고 있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다고 합니다. 본사와 정식적으로 계약한 판매점이기 때문에 빠른 설치와 동시에 빠르게 사은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인 추천 시 최대 8만 원을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신청은 반드시 인터넷 비교원 기존 가입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박시영 TV 보고 연락 주셨다고 하면 비밀 혜택도 있으니까요. 지금 1670-2571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올려주실래요? 첫 번째 소개를 먼저 쫙 하고 그냥 질의응답 받을게요. 김현주님 고맙습니다. 한기수님 우리 멤버십 회원인데 ARS 멤버였는데 이제 생방송 보기 위해서 멤버십 번호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EJ 묘명심이라고 얘기해야죠. 저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부타이님도 보내주셨고요. 이분은 환율 얘기를 물어봤는데 환율은 이따가 환율 얘기해드리죠. 뭐 일단 질문은 환율. 그다음에 RIA 계좌는 언제 출시할까요? 네, 그 질문도 있네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악년님도 보내주시고 신성수님 고맙습니다. 정양웅님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부청환식님이 늘 보내주시고 우리 방장님 고맙습니다. 코스닥 투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얘기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만보에어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정호로님, 이해찬 총리님 빈소 다녀왔다고 고맙습니다. 럭키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백순이님도 고맙습니다. 777 VT DJ님도 고맙습니다. 이제 묘명씨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소만님도 보내주시고 맥님, 네 아우덴티아님도 보내주셨고요. JK 팍님도 보내주셨습니다. YK 팡님, YK 팍님, 은희기님, 네 만만님, 2460님. 타이거 샷건님도 고맙고요. 주식책 잘 발매되기 바라는데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고 싶은 책이 생겼어요. 이해찬 회고로? 네. 그럴 줄 알았어. 경환님도 고맙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시고 아란님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경제마랑 주식 아가방 시동 위키만 보는 내가 수익률이 제일 높대. 친구들보다. 하루 종일 경제방송 끼고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만화방 주식 아가방 시동 익히면 보는 내가 수익률이 훨씬 높대. 이거 좋다. 좋아. 아이 바람직해. 자 김영부자님 몇 분만 한번 좀 볼까요? 눈을 한번 보고 골라주시죠. 일단은 그럼 찾으시는 동안에 환율 얘기 좀 해드리면요. 네, 환율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높았던 이유, 왜 안 떨어져라고 했던 이유 중에서 뭐 국내적인 원인, 다른 건 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는 참 안 고쳐진다 했던 게 쉽게 말하면 서학개미나 기업들이 밖으로 해외 투자하고 있는 돈, 그 돈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국내적 원인은
남아 있죠, 그게 수급. 근데 이제 글로벌한 원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한미 금리 차니 뭐 달러 강세니 약세니 이런 것들도 다 환율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스위치가 켜졌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하나의 작은 원인이 아무튼 원인이 일본 환율이에요. 일본 엔화가 우리보다 더 약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리 한 64개국 중에서 가장 많이 약세인데 63위. 밑에 64위가 옆 나라 일본이에요. 아, 이놈들 때문에 덩달아 묶이는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네. 다카이치가 아무튼 재선거를 선언했고 국회에서 해산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소비세 인하라든지 재정도를 푼다라든지 여러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푸는 정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일본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너 감세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거야? 빵꾸난 재정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말을 못 해요. 결국에는 국채 발행하겠네? 라고 하니까 국채 발행에 대한 시장의 예상 때문에 일본이 금리가 발작 현상을 보였어요. 일본 금리가 발작하니까 안 그래도 미국이 짜증이 나 있는데 글로벌리하게 국채 금리를 건드려요. 미국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센트가 나와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환율을 공조합니다. 그래서 일본 환율이 저 정도까지 뚫고 올라가서 일본 금리를 건드리고 국채 시장을 건드리는 거는 내가 싫다. 이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일 공조가 되는 순간 엔화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내려가면 우리 환율을 못 내리던 국내적 요인은 차치하고 대외적 요인 중에 하나였던 엔화랑 동조로 약세에 빚는 현상이 동조로 내려가는 압력을 받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려간다라는 이것도 경향인데요. 경향만 잡히면 쑥 내려가요. 왜냐면 지금 환전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꿔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올라간다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배팅해 있던 환세력한테는 내려간다고 잡히면 쉽게 말하면 이제 공매도처럼 지금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환 쇼트 스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포인트로 잡히면 쑥 내려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불안했을 때 1480 뚫고 90 뚫고 1500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상황은 아니고 미일 공조가 유효한 환경이라면 이제 1430, 20선까지 안정화될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만 일단. 네. 제가 광고 하나 마지막 광고 할 테니까 그동안에 질문 중에서 한번 선택을 좀 해주세요. 두세 개씩. 네. 예. 자, 포시즌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2대째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 포시즌팜 농부 노승현입니다. 실명으로 하고 있어요. 포시즌팜 농부 노승현 씨. 저희 포시즌팜은 지난번에 한번 광고해드렸는데 사계절 내내 제주에서 나는 과일을 직접 키우고 직접 골라 농장에서 바로 보내드리는 농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먼저 설 선물로 최고 인기 상품 레드향입니다. 높은 당도와 맛있는 새콤함이 어우러진 톡톡 튀는 알갱이들이 입안을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명절 선물이 고민이시라면 포시즌팜 레드향 추천드립니다. 정성과 맛을 담은 포시즌팜 레드향 선물 세트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 천혜향은 천리를 가는 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코끝을 상콤히 자극하는 향기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풍부한 부드러운 가즙이 일품이랍니다. 레드향과 함께 설 선물로 인기가 많은 상품이랍니다. 또 하나 저희 포시즌팜의 과일은 강제 착색, 강제 왁싱, 제초제 같은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천연 비료로 자연 그대로 키운 과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드셔보시면 맛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엄격하게 선별해서 농장 직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설날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기업 단체 대량 주문도 일정에 맞춰 깔끔하게 진행해 드린다고 하네요. 네이버 쇼핑에서 믿고 드실 수 있는 제주과일 포시즌팜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님 슈퍼챗 보내주시고 럭키님 고맙습니다. 자, 질문 혹시 골랐나요? 이거 열이 식혀진다 이거. 열이 그거 드시고 계셔. 박시동 평론가부터 대표님부터. 어우 맛있다. 혹시 고른 거 있어요? 네. ISA 계좌에서 삼성전자 못 사나요? 살 수 있어요. RIA 계좌는 언제 출시되나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출시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현재 예약 이벤트가 걸린 걸로 봐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미국과 이란 전쟁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미국이 뭐 우리가 예측이 됩니까 지금? 예. 저 지경인데 그죠? 예. 예. 그다음에 근데 이제 예의주시하셔야죠. 예.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사태 때랑은 조금 달라요. 베네수엘라는 나오는 기름 다 미국이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강탈에 가져갔어도 예.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데 만약에 이란에 무력 개입이 생겨서 유가가 불안해지고 이란이 미국을 공격 못하면 차라리 호르무즈 해협을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글로벌리하게 이건 영향이 좀 커요. 그래서 조금 이건 주시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현대차 뭐 10% 빠지면 팔아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칙은 그런데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 빠지면 일단 파는데 이제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대차가 최근에 30만 원에서 한 달 새에 지금 50만 원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 겁니까? 50% 이상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뭐 60% 이상이 예. 오른 건데, 자 그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오는 주식은 쉽게 말해서 쉽게 10%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고 많이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주식을 예를 들어서 고점에 사고 10% 빠졌을 때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손절매 구간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20% 오른 거를 오늘 사고 10% 빠지면 팔아야지라고 계획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원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겁니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단기간은 좀 많이 올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아까 그분이 나 사셨는데 10% 빠졌다는 게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높을 때 샀겠구나. 약간. 근데 오늘도 7%가 올라서 그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변동성이 큰 주식은 그런 어떤 룸을 조금 더 다르게 네. 가졌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좋습니다. 강남 PB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가 어디에 이게 뭔 말입니까? 누가 강남 PB를 얘기하죠? 모르겠는데. 뭔 얘기 PB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고 지점에서. 그런 거구나.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네. 자, 다른 혹시 한두 개만 받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은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있어요. 이제 대형주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중소형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져요. 다음 주부터요? 네. 여기서 저는 큰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이제 치고 나오는 게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거 실적이 좋게 중요한데. 나오면 근데 그 테마에 붙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수는 그렇게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중소형주니까. 예.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의미 있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적 좋은 게 보통 실적은 아침에 일찍 발표해요? 한 10시쯤 보통. 그건 합니까? 회사마다 다 다른데. 달라요? 예, 다른데 그러니까 실적이 뭐 나오는 날을 주목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된 걸 잘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의미 있게 주가가 오르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적 시즌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중요한 게 이제 올해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셔도 전 되다고 보고 있는 게 1분기 때 저는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해요. 상상지 못할 일. 언제? 1분기 올해. 1분기. 그러면은 1분기면 거의 한 4월 달쯤 그렇죠. 발표하겠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수가 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그래서 중간에 그런 회사들을 이제 주목해서 보시고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뭐 정리하죠.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아까 코스닥 ETF 손절매 원칙을 좀 고수해라. 코스닥은 그 얘기 하셨고 특히 다음 주에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걸 좀 주목해라. 이것도 좀 눈에 그렇죠. 들어오는 대목이고 그다음 부동산 얘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해야 한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 좀 큰 얘기는 그 얘기네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자, 그리고 호재들이 앞으로 꽤 많다. 그래서 6,000포인트까지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정부의 시장 개혁 조치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속도도 붙여가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호재들은 쌓여 있는 건 분명하다. 외생 변수만 없다면 잘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